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자, 교재 89페이지부터 해서 중개계약이라는 단원에 또 중요한 단원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계약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89쪽 중개계약과 거래정보망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인데 우리가 이론 시간에 중개계약에 대해서 참 진하게 공부했습니다. 중개계약이 뭘까요? 하면 그림으로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고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겠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를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하죠?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그러겠죠. 이를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과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좀 잘 팔아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서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점이죠. 근데 이 중개계약을 강조하려고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줍니다. 거래계약은요,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라 하니까 굳이 적어라 그러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지금 근 1년을 공부하고도 야 오늘 계약을 잘했나 혹은 계약이 깨졌나 라고 물으면서 그 계약이 중개계약인지 거래계약인지를 구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계약을 잘했다, 오늘 계약이 안 되었다 구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내용은 전부 엉망입니다. 엉망.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기를,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시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납니다.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라 한다 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이를 지금도 그놈이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날 샌다 그랬죠. 남학생이 그놈이다라고 대답할 때 여학생은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여학생은 그게 그거다 이런다 그랬죠. 절대 그놈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는 중개계약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중개계약이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 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개계약이 있어야만 거래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는 이 중개계약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내려갑니다. 89페이지. 지금 공부했던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번 상사중개, 1번부터 답입니다. 자, 1번 상사중개 옆에 우리는 민사중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은 뭐라고요? 민사중개. 자, 그러면 상사와 민사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상사중개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민사중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각각의 법이 해결이 안 되면 민법을 따라가니까 이를 민사중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상사와 민사를 설명하려면 한 30분 설명해야 되는데 잘 이해도 될똥말똥한 거, 시험에 나올 똥말똥한 걸 붙들고 30분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무슨 중개? 민사중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딱 들어오면 답은 찾아가야 되잖아 지금, 그죠? 상사중개 X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금융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게 상사중개죠. 자, 그러면 적은 거 답이 나왔으니까 중개계약의 성질, 위임계약이다. 비전형 무명계약이고 낙성 불효식 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이 정도는 계약의 기본 성질로서 익히셔야 되는데, 굳이 하나 더 적는다면 거기 쌍무계약 점 찍고 임의적 계약 그렇게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임의적 계약이다 까지를 체크해주면 중개계약의 성질은 다 정리했습니다. 자, 내려가서 2번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 방금 여기 있죠.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에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건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매도인이 한번 돼 보십시오.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할 때 딱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할까요?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지. 여러분이라도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죠? 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주겠다. 이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90% 전부 일반적인 중개계약이에요. 이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좋은 점이 많을까요? 나쁜 점이 많을까요? 나쁜 점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왔습니까? 자, 여러 명한테 팔아달라고 해서 먼저 체결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제도니까 여러분이 A 개공사라도 열심히 일한다 못한다. 열심히 할 수가 없지. 내가 아무리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리면 나는 꽝 이래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하더라도 무슨 뭐 책임도 없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개계약이 이렇게 책임 없이 진행이 되니까 좀 책임 있는 중개계약이 없을까 하고 뭐를 도입했다? 전속 중개계약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일반 중개계약 문제를 몇 개를 푸는 것은 전속을 잘 공부하려고 지금 서론을 까는 거예요. 출제도 됩니다. 자, 2번. 지금 설명도 다 했지만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자, 해답 딱 가려놓고 항상 공부합니다. 문제풀이 과정은 밑에 절대로 보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해답 딱 가리시고 중개계약은 개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정확하게 됐죠? 5. 중개의뢰인은 개공사에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그때 할 수 있다에 줄 딱 긋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중개계약이 여러분 매수자라고 쳐봐요.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쳐봐요.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라고 중개계약을 할 때 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전부 말로 하지. 100% 말로 하죠. 우리 아파트 좀 좋은 거 하나 사주세요. 괜찮은 거 사주세요. 말로만 하니까 자꾸 두 사람이 말로만 하면 분쟁이 생긴다니까요. 얼마에 사주기로 했는데 수수료는 비싸네, 싸네, 물건은 다 썩었네 등등. 그러니까 중개계약을 할 때 중개계약서를 좀 적으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주면 수수료 얼마로 하자. 그러면 내용이 좀 더 정확해질 거 아니라 그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작성을 하여야 한다. 지금 줄 것이었잖아.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들어있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시험에서 하여야 한다. 요청하여야 한다고 들으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면 전부 작성 안 하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만든 지문이죠. 3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에게 중개계약 체결의 의무는 없으며 중개 완성,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도 없다. 맞잖아. 그죠? 5. 지금 틀린 거 찾아야 돼요. 4. 국토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양식을 정하지만 작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맞네. 틀리는 것 5번. 개공사는 중개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으면 일반 중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앞에서도 했잖아요.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입니다. 이 2번 문제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서론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넘어갈까요? 3번 역시 중개의뢰인이 서면으로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때 개공사가 작성하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 문제 별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거든. 반드시 4가지를 적어라. 그를 물가, 수준을 기재해야 되니까 요게 네 가지가 탁 들어오니까 쓸데없는 놈을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문제가 이제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문제인데, 자, 공부했던 거죠. 일반 중에서는 반드시 뭐를 기재한다? 1.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물, 동그라미, 밑에 예정 가격, 가, 동그라미 합니다. 4번에 예정 가격이 얼마면 수수료 얼마로 하자. 이렇게 적어야 분쟁이 안 생기죠.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5번째, 개공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다음 달까지 사주시오. 또는 낭량으로 구해주세요. 준수사항, 그래서 뭐를 기재해야 된다고요?
물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니까 아닌 것은 3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지금은 뭐 벽면의 상태 돌았지만 거기 취득에 따른 조세 X, 공법상 X가 많이 시험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뭐를 적어라? 물가, 수, 준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 단원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일반 중개계의 마무리 문제입니다. 그리고부터는 이제 전속이라는 본론으로 접어드니까, 자, 4번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중개계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은 솜씨대로 옳은 것을 5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시간 한번 재봅시다. 우리는 50초 만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된다 그랬죠. 옳은 것 50초. 그러면 틀리는 데는 왜 틀린다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 정도가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체크해 보시고, 자, 옳은 것은 5번으로 예고했으니까 5번 봅시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공사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좀 이따 이어지는 전속 중개 연결되지만 전속 중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근데 고객이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옳은 것 5번.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협회는 일반 중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협회는이 아니고 국토장관은 이렇게 갑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양식이나 서식은 전부 국토장관은 이렇게 갑니다. 예외가 없지. 2번. 계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해진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때문에 X예요.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무슨 의무가 있다. X. 3번. 계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몇 년 보존입니까? 보존기간 없다. 그죠? 지금 이어지는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을 보존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기간 없다. 예전에 어떤 분이 몇 년 보존할까요? 하니까 보존기간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1년 이래 대답해가지고 제가 하염없이 째려봤습니다. 하여튼 1년 아닙니다. 보관기간 없다. 4. 계공사는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도 X다. 그죠? 이 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이지 아무리 중요한 중개계약이라 전속이라도 체결하여야 한다. X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옳은 것은 5번. 자, 이제 서론을 깔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5번 문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공사 갑의 의무로서 계공사의 의무로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 말이고 거의 뭐 계공사의 의무 매번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많이 공부했지만 봐요. 전속 중개계약은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공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계공사 유리하지, 그죠? 자기한테만 팔아달라고 왔으니까 수수료 받을 확률이 아주 많죠. 그러면 계공사 A는 설렁설렁 일할까요?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합니다. 수수료 받을 확률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그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 A가 능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사람이면 안 팔리는 수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계공사는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이 정보를 보고 빨리 손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의뢰했으니까 빨리 물건을 올려놔야 손님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계공사 갑의 의무로서 옳은 것은 1. 계공사 갑은 법령이 정한 전속 중개서를 사용할 의무는 없다.
X. 만약에 작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X. 이 개공사갑은 작성한 전속 중개서를 몇 년 보존할까요? 3년 보관합니다. X. 3번 개공사갑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때는 7일 내로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준다. X. 자, 이 정보는 며칠 만에 공개하고 7일 만에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통지할 때는 바로 통지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7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봐요. 이 땅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매도인이 개공사에게 우리 용인에 있는 과수원을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전속으로 의뢰를 하면 최소한 개공사가 용인의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정보는 며칠 만에 공개하고 7일 만에 공개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 통지는 나 이렇게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바로 지체 없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개공사갑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도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옆에다가 당근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5. 개공사갑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업무 처리를 문서로서 통지한다. X 얼마?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하죠. 전속중개계라는 개념을 밟았습니다. 자, 4번 체크하시고 6번 내려갑니다. 이번에도 개공사 을과 의뢰인 갑 간의 전속중개계획 체결에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개공사 을은 의뢰인 갑이 정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가장 정확한 지문입니다. 1번 5. 2. 의뢰인 갑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사에게 만약에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면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위약금을 개공사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너하고만 하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면 약속 위반이잖아. 그죠?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3번 의뢰인 갑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개공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을 개공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직접 거래를 하면 그것도 약속 위반이다. 그죠?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4번 의뢰인 갑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 의뢰인 갑은 개공사 을에게 보수의 50%를 지불한다. 이거 항상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50%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 딱 50% 주는 거 아니라는 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5번 갑은 을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 건 당근이에요. 물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협조해라. 그런 건 당근이고. 자, 이 정도가 이제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7번 여러분들이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밑에 해답 가리시고 중요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을 50초 동안 찾으시오. 50초 시간제입니다. 근데 꼭 5번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50초입니다. 여러분 시간 50초도 만만치 않죠, 그죠? 자, 우리는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항상 문제 읽으시면서 나는 지금 빠르게 따라간다, 늦게 따라간다를 스스로 훈련합니다. 2달 정도 해보시면서. 자, 옳은 것은 답이 1번에 있습니다.
해답 가리시고 특정한 계공사를 정하여 그 계공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이다. 정의죠. 그 1번, 1번부터 답이 돌았으니까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이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일반 중개계약이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를 사거나 팔더라도 일반 중개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일반 중개입니다. 3번 계공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전속중개서에 관련된 건 전부 업무 정지예요. X. 4.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계공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않다니까 X.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웃긴다다. 그죠?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견하면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가야 안 됩니까? 그래서 틀렸고 옳은 것은 1번. 자, 8번 밑에 30일의 수정이라고 보이시죠? 30회 기출문제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자동으로 별표입니다. 기출문제는 70%는 똑같이 올라옵니다. 8번 갑시다. 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공사을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병 저당권자 정이 있다면 을이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는 정보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고 지금부터 이제 정보가 나올 건데 여러분한테 정보 공개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올려야 살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그때 정보는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지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 공을 공개한다. 이렇게 공부했고 중이 뭐죠?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요. 소재지, 지번 등을 공개합니다.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수도 딱 잡으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 도 하면 도로와 입지 조건, 소유권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인데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왔고 공하니까 뭐가 보이죠? 공법이 딱 보입니까? 공법상 제한사항, 예정가격, 공은 공시지가인데 여기도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 까지가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7일 내로 공개하라 그랬고 지금과 같이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는데 자, 그 정보를 모두 골라라. 기억, 병과 정의 성명과 주소. 성명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업할 때는 매도인이 돌싱입니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더 잘 팔릴까봐. 그죠? 니은 이 부동산의 공법상 제한사항 여기 있죠. 공법 공개합니다. 동그라미. X 부동산의 공시지가 또 X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제목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임대차일 때는 공시지가 할 필요 없다. X. 마지막 이 부동산에 대한 일조나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어떻다. 이거는 공개해야 살 사람이 논다. 그죠? 아파트 남향입니다. 서향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줘야 된다.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 합니다. 오른쪽에 9번 문제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해당되면 동그라미 아니면 X로 표시합니다. 4개 시작. 정보에 해당되는 것 암기표 있으면 표 놓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시험 치는 시간이 아니죠. 공부하는 시간. 자, 4개 빠르게 체크하시고 틀린 게 혹시 발생하거든 꼭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정보에 해당되는 거 골라라. 기업, 소재지, 면적 등 중개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제일 밑에 들어왔죠? 제일 위에 중 공개합니다. 동그라미. 여기 보수와 실비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X. 도로, 대중교통 도로 들어왔죠? 이 중도수도 할 때 도로.
그 다음 오수, 폐수 등의 시설물의 상태, 이게 수도, 전기 등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시험은 한 4개 정도 던져놓고 맞나 틀리나 이래 묻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더 길고 넓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린다. 그럼 자존심 상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많이도 전달했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정보 뭐라고 암기한다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합니다. 10번 내려갑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갑과 개공사의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 또 전속중개 들어왔죠. 자, 갑과 을의 다른 약정이 없다면 전속중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벌써 X다, 그죠? 자, 봐요. 한 사람한테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는 게 전속이니까 팔아달라 할 때는 몇 개월까지 팔아줘야 될까요? 자, 원칙은 법에 3개월로 한다. 근데 당사자들이 약정이 있으면 야, 한 달만 하자 또는 6개월 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 자, 다시 원칙은 얼마? 3개월. 그 다음 원칙이 없다면 약정에 따른다. 그죠? 그런데 지금 1번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이러면 틀리잖아요. 1번 X부터 답이 들어왔고 공부합시다. 갑과 을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고 갑과 을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을행과 개공사는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서명 밑이 아니고 또는이에요. 거기 또는에 동그라미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 중개사법은 서명하고 날인할 때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점 날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뜻이 1번 서명도 하고 및 날인이다. 아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시험 이렇게 나오면 답이 몇 번? 무조건 1번입니다. 이거 위반하면 6개월의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서명점 하면 전부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런데 또는 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지금 어디? 중개계약서만 또는이에요. 이거는 왜 또는일까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놈을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라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요 놈만 또는이에요. 근데 사실은 중개계약서가 또는이고, 지금 보다시피 전속중개도 중개계약이잖아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도 또는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이렇게만 딱 잡고, 나머지는 전부 밑에 및, 서명 및 날인인데,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왜 또 또는입니까? 하면, 관공서에 갈 때는 여러분 관공서 가봤나요? 도장도 찍고 날인도 합니까? 사인만 해도 됩니까? 전부 사인만 해도 된다고. 은행에 돈 찾을 때도 사인만 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관공서에 들어가는 건 전부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요거 2개가 또는이고 나머지는 전부 서명 및 날인하는데 지금 또는이 하나 딱 들어왔잖아.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한 거예요. 자, 지금 1번이 틀린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2, 3, 4, 5 다 맞죠? 3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될 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거래 예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봐요. 예공할 때 예정 금액 포함되어 있다. 5. 4번 을은갑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를 문서로서 통지하고 5번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는 아주 엄하게 관리합니다. 가짜 정보를 올리거나 길도 안 나는데 길 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정보 막 올리면 나중에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 위반은 아주 강하게 관리한다는 걸 익혀 놓으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다. 5. 자, 11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인데. 자, 11번 개공사 을은 2021년 8월 10일 아파트를 매도하는 의뢰인 갑으로부터 전속중개 의뢰를 받았고 이때 개공사 을의 의무사항으로서 틀리는 것은 자 5번 체크합니다. 을은 갑과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2개월이 지나도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자가 없어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생활정보지에 필요한 광고를 하고 갑에게 광고비로 3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틀린 게 5번인데 광고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지금 1, 2, 3, 4는 익히시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한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광고비 청구하는 걸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중개업계에. 여러분은 혹시 그런 스팸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하나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면 여러분 연락처 이런 게 나가 있을 거 아니라 그죠? 전화 오기를 그거 아주 좋은 가격에 이번 달 안으로 해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수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계약이 안 됐으니까 수수료는 못 주지만 우리가 이걸 광고하려면 광고비는 한 50만 원을 먼저 송부해 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언제? 한 3, 4년 전에. 그러면 이제 정리할서 앞으로 중개를 할 때 광고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틀리는 건 몇 번? 5번. 그죠? 똑같은 내용이고 12번. 전속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은 전속 중개계약에 대한 표준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식이 X. 2. 전속 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또 X. 유효기간은 얼마? 3개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3번. 등록관청은 전속 중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공사에게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원래 계약서에 관련되는 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6월 이하니까 3개월 받을 수도 있지. 그죠? 요 정도의 부드러움은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답입니다. 4. 소공사가 중개의뢰를 접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공사는 계공사와 함께 전속중개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자, 이제 3번이 맞게 돌았으니까 4번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지. 지금 또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서명 및이 아니고 유일하게 또는이잖아. 또는. 그죠? 그 부분도 틀렸고 그 다음에 소공사가 서명 날인한다는 것도 틀렸다고 봐요. 중개계약서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다? 의뢰인과 계공사지. 여기는 소공사가 개입될 틈이 없어요. 소공사와 함께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소공사가 함께 서명 날인하고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기 또 갖다 걸어 놓는다고. 잘 봐요.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다? 의뢰인과 계공사지. 소공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소공사라는 말도 틀리고 서명 및도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4번 찾아내야 돼요.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의뢰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X. 스스로 발견과 거래할 수 있다. 지금 같은 문제들이 계속 중복됩니다. 자, 13번도 여러분이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해답 가리시고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리는 것 3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틀리는 것 찾으세요. 자, 이 정도 30분 시간이 지납니다. 30초죠. 틀리는 거 몇 번? 3번. 공인중개사법상 순가중개계약은 그 체결 자체를 금지한다. 이렇게 들으면 무조건 X다. 그죠? 순가가 뭐였죠? 글자는 순원하되 순가지만 나쁜 놈은 여기 다 붙는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팔아주면 계약을 5억 이상 팔아주면 나머지를 수수료로 하시오. 이거를 순가라 합니다. 5억에 팔아주면 나머지를 수수료로 하라니까요. 그럼 경공사가 6억에 팔아왔다. 그럼 수수료가 얼마? 1억. 이런 걸 순가라 합니다. 자, 그러면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금지가 아니죠. 수수료를 초과하게 되면 금지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5억에 팔면 0.4% 200만 원 수수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5억 이상 파는 거 수수료 하시오 하니까 경공사가 5억 100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5억 100. 그럼 수수료 얼마? 100이잖아. 그거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래서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위반이 아닌 거예요. 수수료를 초과하면 위반이다. 이것도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자, 틀리는 게 3번으로 돌았고 1, 2, 4, 5 잘 읽었습니까? 특히 5번 계공사나 의뢰인 숫자에 따라서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혼자 하면 단독중개, 여러 사람이 합쳐서 하면 공동중개 그렇게 계급을 합니다.
4번도 중요한 지문이죠.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문으로 있는 중개계약의 형태이다. 보다시피 계속 이래 나가잖아요. 중개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개사법에서 제시하는 것은 일반 중개, 전속 중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지문이죠. 14번 내려갑니다.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기억, 중개계약은 권리를 이전하는 자와 취득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OX. X지에 봐요. 이전하는 자와 취득하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런다? 거래계약이라 해요. 지금 이런 거 구분 못하고 있으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X. 전 중개계약을 서면화 또는 정형화할 경우 개공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일 수 있다. 이것도 말 됩니까? O. 여러분 중개계약이 말로만 돼 있는 거를 정형화, 문서로 쓰거나 유형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자기들끼리 통제가 되잖아.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면 수수료 얼마로 하자. 그죠? 그래서 O. 디귿, 공동중개계약은 신속 정확한 중개활동이 가능하게 한 줄 하나 껐어요.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형태 O입니다. 정보통신을 뭐라 부른다? IT 시대라 합니다. IT 시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중개하는 것은 여러 명의 경호사가 협력해서 하니까 여러분이 거래정보망 다음 시간에 이어지지만 서울에 있는 개공사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O. 리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신의 성실의 의무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에게만 인정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 X. 일반 중개계약도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X. 미음, 일반 중개계약은 개공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고 개공사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기 쉽고 거래 가격이 정상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O. 이게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 중개계약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 명한테 의뢰해서 먼저 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이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니까 이거를 5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개공사들이 빨리 팔아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5억 이상 팔려야 잘 팔까요? 5억 밑으로 팔아야 될까요? 5억 밑으로 팔아야 빨리 팔 수 있을 거 아니나, 그죠? 그래서 개공사들이 경쟁적으로 그거 5억에 못 팝니다. 4억 9천 합시다. 4억 8천 합시다. 자꾸 낮추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보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의 특징도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거 몇 번? 기억, 리얼. 이 14번 문제 중요해요. 출제됐던 문제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15번 역시 올라가서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리는 거 아주 오래전에 기출했던 문제입니다. 별표 탁 찍으시고 방금 했던 겁니다. 틀리는 것 4번 매수 접수에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여러분 매수라는 말은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는 사람한테 저당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거 권리관계 물어가 될까요? 권리관계는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매도 접수할 때 여기 소유자는 누구면서 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요? 틀리는 거 4번 딱 찍고 지금 나머지는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읽으시면 됩니다. 자, 16번 또 들어왔습니다. 무주택자인 갑이 기출문제죠. 거기 30회에다 별표 딱 찍어 놓고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서 개공사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반 중개사의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등기 명의는 매도할 때 한다니까요. 사는 사람한테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걸 묻는다는 게 웃기잖아요. 지금 16번의 문제가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서 이래 들었잖아요. 그죠? 그 매수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기억 X. 자, 사는 사람은 니은 희망 지역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지 어느 지역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희망 지역 동그라미 희망 가격 얼마에 원하십니까? 맞습니까? 동그라미 거래 규제와 공법상 제한상 지금 그 매수할 때 거래 규제 공법 제한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일반 중개계약에는 물가 수준이니까 여기에 공법상 제한상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출제된 문제는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익히셔야 돼요. 17번. 자, 별지 서식 15호에 있는 전속중개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서의 2번 공시지가를 적어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체크 딱 해놓고 여러분 기본서 우리 두꺼운 교재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에서 양식 딱 있습니다. 그거 딱 펴놓고 자 2번은 이제 답이고 1, 3, 4, 5가 진짜 거기 있는지 중개계약서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하고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건물에는 뭐 현재 용도를 기재하고 토지는 용도를 기재한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 꼭 눈으로 확인할 것. 18번 내려가면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31회 별표 딱 찍어놓고 역시 일반 중개서와 전속 중개서의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3번 개공사의 중개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는 어디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전속에만 나오는 내용이지 일반 중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줍니다.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양식을 보실 때 눈으로 한번 딱딱딱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양식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9번이 중개계약의 마무리 문제입니다. 자, 기념으로 여러분이 하나 풉니다. 해답 딱 가리시고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양식을 비교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답도 안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자, 해답만 보지 마시고 자, 두 가지 양식에 이것도 출제됐던 지문이었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공부합시다. 1번 두 개 서식 모두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나 개공사와 의뢰인이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확하죠? 5. 동그라미 이 두 개 서식은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의무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틀린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속 중개계약은 정보를 공개해라,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해라 이런 의무가 있지 일반 중개계약 그런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양식은 아니잖아. 서식 거죠. 틀린 게 2번이에요. 자, 공부합니다. 3번 두 서식 모두 권리 취득용 그리고 넘어가면 희망지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4번 두 서식 모두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번 두 개 서식 모두 1. 권리 이전용 권리관계와 의뢰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양식 딱 펴놓고 진짜 이 말이 맞는지를 눈으로 한 번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반드시 한 문제가 겁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단원이 달라지니까 10분 쉬었다가 거래 정보망 정리합시다.